제대로 진로. 자, 오늘의 제목은 이 사업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으세요. 초보자인데 완전 초보를 말씀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래도 1년 이상 되시고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지금 거의 웬만하면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의 감은 있으신 것 같아요, 리더분들이. 근데 나는 되지만 내 파트너를 육성시켜서 후원해서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은 내공과 훈련과 도를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위주로 이제 완전 초보자 강의가 아닌 진짜 여기서 사업에서 나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가? 에 대해서 다시 그때 저의 과거로 해서 지금 시점까지 어떻게 후원을 하면서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내용은요. 저는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고 성장했으면서 됐을 때, 여유가 생길 때 저처럼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가치관과 자기만의 그림대로 가셔야지, 아, 이렇게 하세요. 이 정답은 아니에요.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더니 제가 되더라.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연봉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가 안착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를 할까요? 못해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되더라 이거예요. 아주 안전한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성공한다.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아, 첫 번째가 아니지. 일단 껑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일단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지되 내 능력의 한계를 자꾸 막 무리해서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알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돼요. 남 보지 마시고, 아, 저렇게 됐네? 그럼 나도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차근차근 올라가셔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 하다가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무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힘이 없을 때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절대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래도 막 서로 붙어.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하고 능력이 없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안 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죠. 대중 명품 컨셉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생필품 회사고요. 어차피 쓸 생필품을 나한테 팔았는데 지출이 소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의 사업 자금은 뭘까요? 여러분, 생필품 쓰는 생활비가 사업 자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한테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1차 제일 기본적인 게 뭘까요? 나한테 먼저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애터미는 파는 장사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먼저 팔면서 자랑을 마구마구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시대에 진짜 운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인플루언서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를 보면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0.001%는 글로벌 IT 기업 대주주,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메타버스, 뭐 메타 회사,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애터미 이런 회사들의 부를 가져가는 거고 0.002%는 예체능 스타, 그 안에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막 인플루언서도 되고 여러분 지금 느껴지죠? 예전에만 이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 막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막 주변에서 보면 나이가 드셔도 국장님 저 자격증 땄어요. 무슨 자격증이요? AI 뭐 인코딩 자격증 땄고요. 뭐 했고요. 다 이제 AI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이제는 AI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 시대로 가고 있다를 이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다 알아,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속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끔 그 체감 속도가 다르다는 거를 다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오늘은 아주 쏙쏙 들어올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99.997%는 뭐예요? AI한테 밀려나서 잉여인간이라는 거죠. 완전 그냥 실업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저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럼 우리는 이 0.002%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요. 나한테 팔았죠. 그러면 그걸 마구마구 자랑을 하는 건데 이 우리가 플랫폼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터미가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유튜브도 하고 막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100만 명까지 늘린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도 사람 수가 적었을 때는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컨텐츠가 자극적이고 막 야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올려도 수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런 정치 발언 무슨 발언 하면 어떻게 돼요? 노란 딱지가 이렇게 걸려요. 노란 딱지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한테 이제 수당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100만 명이라는 회원인데 억울해 그러잖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백날 억울해 해도요. 회사에서 쳐다도 안 봐요. 연락도 안 받아버려요. 연락 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돈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민원을 넣고 싶어도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가 시스템이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직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럼 회사에 맞는 컨셉에 맞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버틸 수가 있다. 나중에 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막 해서 잘 됐어. 돈 벌었어. 근데 회사가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운명이 잘릴 수도 있어요. 아씨,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라고. 변호사 써. 아웃. 너 나가. 우리 회사에서 치명적인 아주 손해를 입혔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가 내가 이 CEO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플랫폼 안에. 그러면 그 회사가 맞는 그 컨셉을 정확히 아셔야 살아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애터미 뭐예요? 생활비잖아요. 생활비를 그냥 내가 어차피 쓸 생필품 회사잖아요. 나한테 팔아서 그 쓴 거를 감동을 전하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셔터. 입을 닫지 말고 열으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되냐? 나한테 팔았죠? 나한테 검증해서 그거를 이제 리뷰 시대니까 여러분 댓글이 많은 걸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물건이 없을 때 제가 쿠팡에서도 주문을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항상 뭘 검색하냐면 일단 가격 저렴한 걸로 내가 이렇게 걸어놔. 나도 모르는데 가격을 저렴 순으로 해놓고 근데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 또 싼 게 비지떡이고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구매 리뷰가 좋은 추천 순 있죠. 링크에서 사람의 평이 좋은 순을 딱 걸어놔요. 그거 거기 클릭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쫙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제가 콩나물 같은 거를 주문할 때도 인터넷으로 사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싼 거만 사면 맛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점점 좋은 걸 먹다 보면 맛없는 것도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리뷰가 막 15만 개 달리고 막 이러면 그냥 믿음이 가져서 조금 비싸고 뭐 해도 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좀 비싸더라도 평이 좋으면 쓴다. 애터미도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이런 평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터미 비싸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비싸더라도 같은 제품의 퀄리티를 보면 싸다. 이것까지 알면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네. 나 이 정도 퀄리티 대중명품이니까 나는 이 정도 쓰고 싶어. 아, 나 피부 너무 좋아지고 싶어. 이런 분들은 합리적이니까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뷰의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연령층이 높으니까 그 리뷰라는 게 좀 익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하고 있죠. 아자몰 같은 경우는 막 댓글 보잖아요. 계란 같은 데 보면 댓글이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을 마구마구 습관적으로도 나만 주문한 걸 그냥 나만 알지 마시고 이제는 뭐를 하셔야 돼요? 이 쓰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있어도요. 내가 먹었더니 이게 좋아. 이 글도 쓰셔라. 그래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저쪽이 더 싼데, 아, 여기가 훨씬 합리적이네. 나 근데 여기서 살래.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죠?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써보지 않은 거를 광고하면요.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나한테 쓴 것만 좋은 걸 자랑하시고, 만약에 내가 쓰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텀에서도 커피가 맛있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싫다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자라면 굳이 싫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좋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냥. 그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들은 사업하고 있는데 아우 너무 달아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좋다더라. 요 정도만 얘기해라. 왜? 내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야 그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싫으면 말하지 말고 좋은 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왜 좋았는지를 어필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수당이요. 우리 옛날에는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요번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받으면서 제가 이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제가 방송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떠도 수당이 발생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사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되면 수당이 발생돼야 안 돼요. 한 몇 달 전까지는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수당이 발생됩니다. 야, 여러분 이거 확실히 어려운 걸 겪을수록 쉬워지면요. 날라가. 그래서 제 파트너사님도 국장님 원래 여기 본인의 PB의 30, 좌측 30, 우측이 30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금 캐시비 첫 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30이 되고 그리고 나의 본인 PB의 30이 딱 되면요. 수당 발생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오, 확실히 369, 90만 PB의 첫 수당 발생인데 60만 PB의 첫 수당 발생이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 또 바뀐 게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수당이 되는데 회원을 가입시키는 건 똑같아요. 여기 우측에 한 명이라도 달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당 발생 안 돼요. 근데 3명을 달았는데 내가 그냥 물건을 쓰는 소비자지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만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원은 가입을 한데 그 아래로 주문하세요. 그러면 또 귀찮아서 뭐가 막히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 거에 주문하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만이 돼서 계속 좌우 합산으로 합쳐서 총 60만이 누적이 되면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졌어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처럼 옛날에 이제 90만 PB의 첫 수당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미리미리 체크해서 소비자분들은 메시지를 받았어도 체크를 못해서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꼭 그걸 체크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똘똘한 소비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부터 똘똘한 소비자가 되질 않으면 절대 누군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첫 수당 발생되고 수당을 받으려는 1차 후원 수당이 뭐예요? 30만 포인트 대 30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만 포인트 대 30만 포인트를 날아가지 않게 똘똘하게 맞춰 먹어서 소비자의 이익이 되게끔 하셔라 이거예요. 자, 제가 하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내가 소비자야. 내가 소비자면 자, 여기 보세요. 2026년 6월 6일 날 19만 4천 대 22만 3,400포인트가 떴죠. 그럼 내가 소비자야. 물건만 쓰는 소비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30만 PB를 맞춰야 돼요? 그냥 이월시켜도 돼요? 이월시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런 경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신경을 쓰시냐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넘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수동이지만 막 해내려는 분들은 이걸 넘기질 않죠. 근데 소비자는 여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다 단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여도 요런 거는 맞춰주셔라 이거예요. 왜? 이익이니까. 자, 뭐냐면 여기 보시면 5월 30날 29만 9,900대 373만 포인트 떴죠. 그럼 100포인트만 하면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요거를 넘겼어. 이게 지금 보면 제일 싼 게 애텀에서는 여기 한국에서는 2,800원이니까 800포인트더라고요. 그러면 약 3,000원 투자하면 4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이거는 소비자분들도 알려주셔야 돼. 이익이라는 걸. 그리고 보니까 다음날 봤는데 이게 100포인트를 못 맞춰서 2월 되니까 어떻게 맞았어요? 54만 대 520으로 맞았어. 그러면 24만 포인트가 날아간 거예요. 24만 포인트면
얼마예요? 26만 포인트면 얼마예요? 거의 한 50만 원의 매출이 날아간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알려주셔라 이거예요. 이게 똘똘한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잠재적인 소비자가 나중에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결국 사업자가 되거든요. 막 좋으니까 막 자랑하는데 어느 순간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이익되게끔이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가 캐시백을 또 이월되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복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똘똘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됩니다. 떠나질 않아요. 돈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물건 쓰는데 뭐 그냥 쿠팡이나 저기 다른 회사나 다를 게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터미에서도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일반 유통회사와 다단계 유통의 차이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잘 안내해 주셔야 돼요. 나 이거 복잡해. 그런 분들은요. 볼 줄은 아셔야 된다. 내가 직접은 못하더라도 보는 법을 알려야 그 누구한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익된 거는 챙겨 먹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19만 대 여기 보시면 여기 19만 대 22만 포인트가 떴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오토세일즈 마스터나 수동 세일즈 마스터 분들은 요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30만 대 30만 포인트의 후원 수당이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미쳐서 해야 될 때예요. 지금 막 소비자를 전달을 하든 내가 팔든 나한테 팔든 뭔가를 저거를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올라온 포인트만 뜨는 것만 한다? 그럼 성장이 안 돼요. 내가 뭔가 몸으로 뛰는 시기가 딱 요 시점이거든요. 30만 대 30만이 매일매일 맞을 수 있게끔 제일 몰입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안 하면요. 이 30대 30이 매일 맞아야 나중에 70만 대 70만이 되고 150만 대 150만이 되는 거지. 요거 자체도 그냥 넘기고 그냥 뭐 올라온 포인트로만 한다? 그거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내려는 사람들한테 누가 도와줄까요? 스폰서도 도와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하지. 나 그냥 가만히 해서 복지처럼 나 시스템 소득 받고 싶어요. 누가 도와줘요? 못 도와주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폰서는 파트너가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시스템 소득을 받고 싶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100포인트 때문에 54만 포인트 날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깜빡 맞춰놨는데 누군가가 뭐 반품이 들어왔거나 누군가가 날짜를 변경해서 저게 뻐그러진 것 같아. 이게 안 맞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사업자라면 매일매일 수시로 후원수당 체크하세요. 근데 후원수당으로는 하루에 여러 번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뭘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하이 매출로 확인을 하세요. 하이 매출까지 같이 후원수당 보면서 하이 매출까지. 그래야 내가 알차게 맞춰놓고서 똘똘하게 수당을 받은 걸 갖다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계속 막 반품도 있고 막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해놔도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놓친 것 같은데 만약에 저걸 놓쳤어. 그러면 날짜가 지났잖아요. 옛날 애터미에서는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본사에 전화하면요, 본사가 친절하게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저런 거. 근데 모를 수도 있어서, 이제는 본사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해외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화를 해주면 다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여력이 없어. 근데 나는 성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저랑 같은 저도 되게 엄청 힘들었잖아요. 아무것도 돈도 없이 다시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면 그 촉진법, 이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셔라 이거예요. 저도 오토세일즈가 돼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오토 세일즈를 나만 만족을 하면 나는 오토가 되지만 밑에는 돈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계속 노동처럼 뛰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시스템 소득이야, 노동 소득이야,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적절하게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지금 수동이든 유지가 되신 분들은 뭐예요? 내 밑에 하위에 시스템도 타고 뭔가 깨끗하고 전달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전트를 섞어서 쓰시면 훨씬 재정 상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어쨌든 내 파트너가 돈이 돼야 내 밑에서 일을 하지. 내 파트너 돈이 안 되면 내 옆에서 열심히 같이 뛰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냐? 아니죠. 에이전트가 7만 5천 원에, 7만 4천 원에 5만 포인트잖아요. 그쵸? 5만 포인트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파는 게 아니라 팔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또 파트너의 파트너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걸 또 후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직급수당과 후원수당을 맞춰서 내가 이거는 감당할 수 있겠네? 그 선에서 내 선에 맞추면서 후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월 1억 버는 일인데 리스크도 줄이면서 계속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밑에 파트너도 계속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도 소리 안 볼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같은 가격에 막 팔기만 할 거야. 잘 팔면 문제가 없는데 못 파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좀 섞어서 사용하셔라 이거예요. 저는 판매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 섞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저는 월 1억을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튼튼하게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죠.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 보세요. 좌측에 예를 들어 54만 포인트가 떴다 칠게요. 그리고 우측에 25만 포인트가 떴어요. 그러면 내가 세일즈를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토 세일즈랑 수동 세일즈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넘어가질 않으면 오토 다이아를 갈 수가 없거든. 그럼 요때 만약에 내가 따박 맞춰서 간다면 2월 시키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하고 막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막 돈에 이게 재고가 쌓이면 내가 못 팔아. 이러면 이게 스트레스잖아. 근데 이거를 저는 7만 4천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5만 포인트를 맞췄어.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얼마 투자한 거예요? 나머지 2만 4천 원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월 1억 버는 일인데 2만 4천 원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저는 이거 월 1억 버는 일인데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촉진식으로 쓰라고 했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적절하게 썼더니 내 파트너도 돈이 빨리 되고 계속 순환이 되니까 내 파트너도 더 해내려고 하고 하니까 이 시너지가 나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와 넘치는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수동 세일즈 마스터 분들은 좀 이걸 섞어서 쓰면 좋다. 근데 여러분 에이전트는요 옛날에 회사에서도요 풀로 에이전트로 쳤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저죠. 그럼 너무 옛날엔 또 그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회사에서 제재를 했어. 뭐 무대도 안 세우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감기가 걸렸어. 근데 약을 탁 넣고 병원에서 딱 링겔을 맞으면 금방 낫죠. 약간 요런 식으로 써야지. 내가 맨날 감기를 그냥 내가 자연 치유하겠다고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폐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라. 에이전트는. 너무 무리하게 막 다 그렇게 에이전트만 해야지 이거는 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는 게 아주 좋다. 왜?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데 재고가 막 쌓이면 그 물건이 감당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저 해모임을 저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기준마다 사람들이 다른데요. 저는 이제 150만을 맞힐 때 예를 들어 항상 여러분 사람의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50을 이제 후원수당을 저도 수동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동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그 위치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1차
내가 미친 듯이 수동으로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150이 탁 넘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저는 한쪽에서 무조건 150만이 떴을 때, 예를 들어 한쪽이 120이고 한쪽이 100만이 떴어. 그럼 이거 150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건 미친 거지. 이럴 때는 그냥 6급으로 그냥 70만 대 70으로 맞추었어요. 그냥 날리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쪽은 160이 떴다 칠게요. 넘쳤죠? 근데 한쪽이 한 130만 포인트가 떴다 칩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20만 포인트다 그러면 거의 한 3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에이전트로 따지면 해모임을. 그럼 30만 투자를 하는데 그 150의 수당을 받으니까 21만 원의 수당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얼마 투자한 거예요? 약 9만 원에서 1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선에서는 아 그래 내가 10만 원 정도는 후원해도 너무 싸다. 왜? 매출이 그 한 사람 오토 세일즈를 만들면 한 달에 매출이 2천만 원치를 매출을 하는데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 점점 조직이 커지더라 이거예요. 내 파트너들도 이렇게 양쪽을 후원하면서 국장님이 막 열심히 막 후원해주고 같이 뛰고 막 사람도 붙이고 포인트 후원도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되네 돈 되네 돈 되네 돈 안 돼요가 나와요? 돈 되네 돈 되네 돈 되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맥심은 후원 수당을 150을 수동으로 맞췄다 할 때는 10만 원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어. 팝값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싸다. 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를 그거를 만나는 것도 어차피 밥값, 기름값 따져보세요. 10만 원 넘어요. 그 계산으로 투자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야 10만 원밖에 안 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근데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네? 와, 사람이 돈이 되니까 더 뛰겠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슈퍼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무리 슈퍼드림이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뭘 이렇게 벌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감당도 안 되게끔 매달 30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일을 한다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저의 선이 10만 원 정도의 내 투자는 너무 싸다. 그래서 제가 아까 5만 포인트도 30만 대 30에서 5만 포인트가 부족했을 때 7만 4천 원에 5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2만 4천 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어차피 밥값이야. 만났을 때 밥값 들어. 샘플 줘. 그걸 계산했을 때 싸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갖다가 또 샘플을 어떻게 할까요? 나도 쓰긴 하지만 그 많은 또 제 회원이 이제 13,000명이 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그걸로 또 샘플로도 파트너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터미 돈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있으려면 내가 그 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투자하는 게 밥값, 기름값이다. 너무 싸네. 이런 계산이 있어야지 내가 앞이 보이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씨 나는 맨날 적자네. 나는 맨날 언제까지 이게 있잖아요. 한 끗 차이인데요, 여러분. 맨날 적자네 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안 나요. 에너지가 안 나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맨날 적자인데요. 근데 저처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싸네? 너무 쉽네? 아니 이런 비즈니스가 어딨어?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술술술술 풀리게끔 그렇게 눈빛 에너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들이 100%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손해 안 보고 맨날 손해라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 표정이 다 써 있거든. 짜증나 있죠. 비전한대죠. 힘들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벌써 내 밑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두 줄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입으로 자꾸 두 줄 해야 된다, 백날 얘기를 해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저는요, 후원을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가입을 막 시키잖아요. 그럼 내 밑에 이제 파트너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럼 두 줄을 자연스럽게 가리키는 법은요, 너무 쉬워요. 1차, 50대 50으로 후원하라 이거예요. 내가 30만 포인트를 후원할 거야. 근데 그 30만을 A의 한쪽으로, B의 한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15만 포인트, 15만 포인트, 15만 포인트, 15만 포인트. 합은 또 어떻게요? 30만이잖아. 처음부터 5대 5로 가리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파트너도 자연스럽게 5대 5로 하더라. 왜? 저는 5대 5로 보여준 다음에 가르치죠. 사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사장님 포인트가 사실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보겠죠? 처음 가르칠 때 여러분, 이런 것도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칠 때 해봐라 이거예요. 먼저 작업을 하는 거죠. 사장님, 여기 15만 포인트가 들어갔죠. 여기도 15만 포인트죠. 우리는 소비자든 사업자든 30만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스타트다. 그럼 30의 수당이 발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 사장님이 만약에 5만 포인트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좌측에다 넣으실래요? 우측에다 넣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보통 어디다 넣는다 그래요? 자기가 넣고 싶은 데다가 넣겠죠? 우측 아니에요? 또는 뭐 좌측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만 대 15만이니까 어디다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다. 그걸 알려주셔라 이거예요. 사장님, 30이 기준이니까요. 아무 데나 후원을 하시고 포인트에 주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밝혀주는 거예요. 사장님, 다음. 이제 이해되셨죠? 자, 사장님 좌측에 예를 들어 15만 포인트가 떴는데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떴어요. 근데 내가 10만 포인트를 주문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 주문을 해야 될까요? 좌측일까요? 우측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죠? 어디다 주문을 해야 돼요? 좌측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10만을 주문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누적이 25만이 됐네요.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만 1차로 끝내지 말고 저는 한 번 더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있는데 좌측이 30만 포인트가 떴어요. 근데 우측이 10만 포인트가 떴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만 포인트를 주문할 건데 어디다가 주문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하실 때 내가 20만 포인트를 주문한다. 그러면 우측에서 또 좌우에 내가 좀 이 사람을 깨우고 싶다, 키우고 싶다 하는 사람의 좌우를 보고 또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소실적으로 도와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두 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를 골고루 그냥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눈으로 보여지면 사람들이 초보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단계가 일단은 스폰서랑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그냥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파트너가 이제 A가 있는데 여기 10명이 달렸다 칠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한 3명 달렸다 칠게요. 그럼 A가 보기에는 좌측이 사람이 크니까 좌측을 대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대실적, 소실적 뭐 없는데 그냥 남이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좌측이 대실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바꿔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장님, 만약에 A가 뭔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소개한 사람인데 사장님, 여기 지금 A 사장님이 소개 붙였는데 A는 어디다 붙이고 싶을까요? 당연히 우측 밑에다 붙이고 싶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여기도 짧다, 우측도 짧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사장님 아직 좌측도 짧기 때문에 요 사람 좌측에 붙여야 돼요 라고 하면 이 A가 알았어요는 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뭐야 뭐 날 도와준다면서 도와주는 거야? 아니 자기 이익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처음에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막 이익이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좌측이 사람이 많다 해도요.
집중적으로 우측을 더 포인트를 크게 만들어버려. 예를 들어 여기를 20만이 되게 해버리고 여기를 5만만 되겠다 칩시다. 그럼 A가 주문할 때 심리적으로 우측을 넣으라고 할까요? 좌측을 넣으라고 할까요? 한쪽의 개념으로 또 여기 줄이 짧다 생각하면 또 우측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을 봐라 이거예요. 근데도 막 우측만 신경을 써. 그러면 제가 여기를 30으로 만들어버려. 또 30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좌측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보셨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거기가 없는 게 아니다. 결국은 어디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쪽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스폰서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좌우에 네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 누구나 다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게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이건 뭐냐면 뭔가가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신기하네. 나는 당연히 여기 우측이 사람이 적고 이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당연히 적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저도 좌측에 사람이 더 작고 우측이 더 많아요. 근데 매출을 봤을 때는 우측이 훨씬 더 많이 떠요. 그럼 제 거를 저는 보여주거든요. 자, 보세요. 차이가 나는데 지금 몇천 명의 차이가 나는데 매출은 어디가 더 커요? 좌측이 더 크네요. 보셨죠? 보셨죠? 그치만 또 어떤 누구의 리더가 들어오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랬더니 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저처럼 그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좀 보여주시면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왜? 지금은 처음부터 우리가 올라갈 때는 껑충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동으로 좌우를 으쌰 똘똘한 소비자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그 한쪽만 띄워놓고 여기 맞춰 먹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할까요? 뭐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 어느 세월까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그래서 임페리얼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한 줄만 했던 사람과 두 줄을 했던 사람의 시간 차이를 보면 결국은 두 줄이 더 빠르다. 왜? 한 줄을 해도 결국에선 거기가 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한 줄도 어려워한다. 근데 두 줄을 한 사람은 두 줄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만 터득하면 어떤 줄이 돼도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그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항상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면서 움직이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이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240만 포인트를 맞을 때도 보통 한쪽이 무조건 240만이 넘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한 240만이 한 36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 36만 원 정도 들어오면 제가 한 50만 원까지는 선은 써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크면 요 정도 선은 당연히 매출이 더 커지니까 어차피 내 파트너가 빨리 넘쳐서 오토 팀장 될 때까지는 당연하지 이러면서 그거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손익분기점까지는 그냥 무조건 버틴다 나는 요 마인드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큰 기업들 유튜브도 엄청난 막 그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더 큰 게 뭐예요? 엄청난 큰 시장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한 것처럼 그 리더라면 내가 리더라면 그 계산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밥값이고 경비라고 쓰면서 빨리 사람 육성시켜야지 이러면서 키우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손익분기점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되고 빨리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빛, 에너지, 말투, 파워, 긍정 막 희망이 보이니까 스스로가 더 뛰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내가 뭐 언제 될 거야 그 맨날 불평불만만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겠다. 그게 보통은 제가 30만 대 30만까지는 지금은 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좀 어려워하는 게 그 밑에 파트너가 나는 딱 맞춰놨는데 파트너가 못 따라오거든. 그때 이제 막 답답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 밑에 파트너의 좌우에 50대 50으로 조금씩 키워가면서 50대 50, 그 다음에 60대 40, 70대 30, 80대 20. 왜냐면 어느 쪽으로 이제 한쪽을 쏠리다 보면 그 밑으로 계속 키워서 내려가야 되니까 독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조금씩 줄이면서 깊게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잘 머물고 잘 굴러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좋은 점은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들어오니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할 사람이랑 예를 들어 막 직급에 논란이 많았죠, 여러분. 뭐 이거 뭐 해야 돼요, 스폰서가 가라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회장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하라면 한 번은 하겠죠. 근데 계속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계산을 제가 후원 수당을 마칠 때 제가 150만 원 수동으로 맞췄을 때 어떻게 돼요? 밑에다가 후원을 하면서 마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후원을 누구한테 할까요? 당연히 오토 세일즈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들. 그러니까 해내려는 그 세일즈 마스터가 유지가 되게끔 해내려는 사람한테 후원을 하는 거지. 아, 나는 올라온 포인트 그냥 맞춰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저도 후원은 안 해요. 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빨리 일하겠다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가만히,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셔라.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내가 아무도 없는데 아직 내가 칼자루도 못 잡았는데 막 일부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못하냐? 나 니 버린다.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거는 착각. 절대 내가 칼자루냐 칼날이냐를 보고 내가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돌을 닦는다 생각하고 배운다 생각하고 참고 그냥 하세요. 묵묵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저처럼 하고 싶어요, 해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을 집중해서 빨리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중해서 키우는 거지. 아, 나는 여기가 내 줄이고 여기만 내 줄이고 네 줄이고 그거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해내겠다는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위에 스폰서까지도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를 땡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쌤이나 뭐 스폰서한테 잘 보고 가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가는 거죠.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내가 그냥 묵묵히 내 자리에 있어도요, 스폰서가 알아서 연락이 와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즐겁게, 자신감 있게 사업하자 이거예요. 마음 맨날 굴거워서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아, 내 능력을 인정받고 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임페리한테도 아,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저를 믿어주시라고. 제가 요즘에는 제가 저를 믿어주시라고 제가 맨날 그래요. 왜? 이제는 제가 독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 그러니까 후원만 하셔라 저는 그거거든요. 후원만 하세요. 제가 알아서 관리하지 마. 쉬세요. 제가 이러잖아. 이런 파트너 있으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잘 해내야죠. 내가 스폰서로 땡기려면 내가 먼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껏 슈퍼드림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맨날 일당 막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막 돌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멘토가 이제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이제 수제자처럼 알려주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면서 본인의 경험을 듣고 하면서 제가 또 그걸 듣고 또 해내고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막 만들고 후원하고 보석 만들고 이제 세일즈 마스터 만드는 거는 저한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저도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버겁더라고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내 파트너의 능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가 으쌰으쌰으쌰 되니까 나는 막 달리고 싶어 죽겠는데 못 따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승질낼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돛 닦는 시간이 또 필요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저만의 이제 시행착오가 있지만 버티면서 있는 걸 어떻게 돼요? 그 파트너들이 나의 신뢰를 갖고 따라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면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코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하세요. 막 마구 하세요.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몰라. 누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보석, 이게 고운 가루, 이렇게 턴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입자 고운 알갱이, 그 고운 모래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베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털어지면서 떨어진 알산대로 떨어져 나가.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그 진짜가 정말 내가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야 이제는 좋은 사람만 일을 하고 싶을 수가 있구나. 옛날에는 싫은 사람도 내가 참아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고 좋은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막 파이팅 넘긴 사람들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지칠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 일이 재밌을 수밖에 없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일이 즐거워서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의 과정은 반드시 싫은 것도 내가 안고 참고 가야 되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막 싸우고 막 못해요 막 이래야 될 분들이 부장님 제가 목구멍까지 넘어왔지만 파트너랑 막 싸울 뻔했지만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역시 임페리얼감이시라고 제가 막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면서 제가 멘토가 되니까 이제 저를 보고 따라오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큰 꿈을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이쯤에 내가 참고 가야지 이런 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엄청 성장을 했구나. 이제는요. 제가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평불만보다는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더 많아요 연락이. 감사하다는 말이 더 나아요. 그러면서 아우 좋은 소식이에요. 뭐 이렇게도 여기도 했어요. 저기도 했어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그 분위기를 리더가 만들어주면서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러면 다시 나를 돌아보셔야 돼. 다시 나를 반성해야 돼. 내가 너무 이 얼굴에서 막 너무 이렇게 좀 거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배우자처럼 연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애터미를 하려면 속이 끓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 큰 꿈, 슈퍼드림을 꿈꾸시면서 참을 땐 참고 가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늘 강의의 그 내용은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세미도 오토로 되신 분들이 이제 막 세일즈를 수동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셔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냈는지를 진짜 답답할 수도 있겠다. 막 물건이 막 쌓이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상관없지만 그걸 막 유지한다 생각하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판매를 잘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판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오늘 저한테 들었잖아요. 본인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 그걸 계산하시면서 본인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를 성장해서 키우시면 아주 아주 잘 될 수가 있어요. 물개박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